자, 우리 케이스 스터디 질문 하나 같이 봅시다. 같은 지역 두 개의 도넛 가게,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안 돼. 왜? 이거요. 이거 은근히 힘들어요. 힘들어, 진짜. 왜냐면은 정보가 별로 없어. 근데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지만 케이스 스터디들은 항상 정보가 모자라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어떤 업체가 어떤 업계에 있는데 뭐 미국에 3년 이내로 뭐 마켓 쉐어를 한 20%를 올려라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덜 정보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약간 이 두 개의 이 두 가게의 차이가 뭐지? 어 이거 그다음에 이 같은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야. 자, 여러분들 좀 역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이 뭐야? 이거만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도넛 가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도넛 가게가 잘 되려면 필요한 요소가 뭔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도넛이라는 제품, 상품 이거를 갖고서 우리가 이 도넛을 어떻게 소비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도넛은 뭐 가볍게 지나가다가 보이니까 들어가 가지고 하나 사 먹고 이런 분위기일 확률이 더 크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디저트 카페에 아주 독특한 디저트가 있어 가지고 막 찾아가고 막 이런 개념보다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1 층에 있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그렇죠. 쓱 지나가면서 가볍게 소비하는 상품이니까.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가게는 1 층에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근 상권 특징. 뭐 예를 들면 학교? 근데 이제 학교 있어도 학교 바로 옆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길을 건너가야 된다는 그런 데 말고요. 그럼 왜냐면 길을 건너간다면요, 가까워도 다른 상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 가게 되는 거.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거 학교 얘기할 때 에이지즘 조심해. 예를 들면은 도넛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먹는 거예요. 거의. 이러지 마요, 니마. 저 나이 많은데 도넛 좋아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대체적으로 도넛은 좀 꼬맹이들이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학교 옆에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꼭 나이 든 사람들이 싫어한다를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조심해요. 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또 상권 관련돼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가게들이 있는 거리에 옆에 있는 비즈니스가 어떤 비즈니스냐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도넛 가게가 있고 그 옆에도 또 다른 디저트 가게가 있고 또 디저트 가게가 있고 막 이런 거와 디저트를 원하게 하는 식당들이 있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디저트 거리보다는 디저트를 원하게 하는 식당, 뭐 국밥이라도 좋아요. 한식. 그러면 좀 단 게 땡기잖아. 그러면 딱 쳐다보면은 그 도넛 가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저트 가게들이 많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니마 다른 디저트 가게를 가도 우리는 디저트 먹을 때 거의 2차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저트가 가게들이 많은 거리는 도넛 가게가 잘 안 될 확률도 높다.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외에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선물용으로 위주로 파는 거냐? 그러면은 선물용으로 팔면은 무조건 좀 많이 사가겠죠? 왜냐면 달랑 도넛 하나만 사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투고냐 뭐 이런 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거하고 연관도 있긴 하지만, 왜냐면 가족이 먹을 도넛을 많이 사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이 개념도 있죠. 거기서 먹는 것보다는 매장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쵸. 잘 된다는 개념은 매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덜 나가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이익이 더 남는다, 이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모든 케이스 스터디 질문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케이스 스터디 질문은 답을 하면은 그거 나쁘지 않는데?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와우 이런 것들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중국 차
뭐 만드는 업체인데 뉴욕의 진출 전략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은 중국차는 강점이 가격일 거고, 그리고 뉴욕은 특징이 택시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택시들이 가격에 민감하니까 택시 회사들을 타겟을 해라. 그리고 택시는 by the way 엄청난 홍보 효과를 줄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몇 명을 태우겠어요. 그러면 그 승객들이 딱 들어오고서 이거 무슨 차야? 처음 보는 차인데요? 그러면은 택시 운전사분이 이거 중국 차예요. 좋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종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아남으면 돼. 살아남으면 돼. 그리고 하나만 잘 얘기해도 돼요. 하나만 잘 얘기해도 되는 거야. 도너스를 우리가 수용하는 방식은 소비하는 방식은 대체적으로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1층. 그리고 하나만 더 진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따로 강의할 생각인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예를 들면 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너스는 가볍게 이제 구입하는 상품이다. 그랬을 때 인터뷰어가 아닌데? 저는 도넛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도넛에 대해서 다 알아보고 찾아갑니다. 이러면은 네 하면 되고요. 왜냐면 그거는 후에 가서 통계를 찾아보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터뷰어가 이런 식으로 챌린지를 해도 님 떨어진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터뷰어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해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그거를 나이스하게 반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저는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도나츠가 외향적인 게 물론 거기다가 토핑하기 나름이지만 그거에 대비 진짜 막 화려한 그 디저트에 비해서는 그렇죠. 조금 더 도너츠가 우리 일상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보면 합격. 오케이?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해돼요? 오케이. 좀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오케이? 자, 화이팅! 쉽네요.